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9월 27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도미너스 차트 그리고 BNB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굉장히 중요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큰 경기 부양책이 나와가지고 돈이 풀리게 되었는데 그 돈이 풀렸을 때 또 어떤 파급력이 생길지 또 앞으로의 하반기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지금 시점에서 사이클에 맞게 포트폴리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한 달 전, 예를 들어 이때 보이시죠? 한 달 전 알트 불장 하반기에 온다. 며칠 전에도 얘기했죠. 알트코인 상승 시작 4분기 불장 10가지 이유 그리고 하반기 알트 불장 온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정말 놀랍게도 지금 불장이 수입으로 온 것 같다라는 판단이 맞는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경기 부양, 다급한 중국 190조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미국의 빅컷 나비 효과 기대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빅컷 제가 최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미국에서 빅컷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은행의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지급 준비율이 뭐죠? 지급 준비율을 낮춘다는 거는 통화 정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은행이 이렇게 있으면은 고객한테 돈을 받잖아요. 근데 이 돈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을 이 은행에 남겨놔야 되느냐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지급 준비율이 뭐 10%면은 그 10%를 제외하고 나머지 90%를 대출을 하든 뭐 어떤 형태로든 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급 준비율을 낮추면 낮출수록 이 돈들이 더 많은 곳으로 향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유동성 공급 정책에 해당하는데 이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중국에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유동성 공급이라는 게 이 가상자산 씬에서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자, 보시면 트위터 글에서 나오는데 이 보고서는 다른 자산들과 비교를 했을 때 M2, 글로벌 M2라는 거는 글로벌에 풀린 유동성, 통화 유동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유동성에 따라서 어떤 자산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보고서에서 조사해 보니까 비트코인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자, 이 말은 뭔가요? 자, 미국과 중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은 GDP 강국인데 이 두 나라가 돈을 왕창 뿌렸어요. 이 말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돈이 많이 풀렸다. 이 M2가 많이 풀렸다라는 건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돈을 푼다고 해서 무조건 자산이 올라가고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무조건 경기가 살아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하반기 이제까지 열심히 제가 하반기에는 오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하반기만큼은 이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가격 상승이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상황에서는 매우 더 높아졌다라는 게 저의 강력한 견해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견해도 아마 비슷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분위기에 휩쓸려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들이 들어올 시기가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그리고 BNB 코인과 같은 시장의 어떤 발전을 반영하는 그런 코인들의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새로운 전고점을 만들어내는 그런 알트코인들이 출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차트와 도미너스 차트, BNB 차트를 간단하게 보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비트코인은 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자연스러운 우상향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장이 시작된 이후에는 여기서 나오는 이 RSI 지표 고평가 구간으로 간 후에도 충분히 더 지속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현재 이번 상승 랠리에서 아직 RSI 고평가 구간에 닿지도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 일봉뿐만 아니라 주봉을 봤을 때도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거든요. 자, 비트코인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도 불장 때는 RSI 고평가 영역을 반드시 터치했었습니다. 최근 3월에 있었던 부분에서도 하락이 나오기 전에 고평가 영역까지 갔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고평가 영역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한참 남은 상태라서 아직은 비트코인도 좀 더 많이 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도미넌스 차트. 도미넌스 차트는 고점을 찍고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도미넌스 차트가 하락한다는 거는 알트코인들이 힘이 좋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 사이클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점을 찍었을 때로부터 도미넌스가 쫙 무너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왔는데 지금 그 시작점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알트코인이라는 영역에 상승분을 다 흡수하는 코인이 바로 BNB 코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BNB 코인도 아직 전 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이고 아직 어느 정도 구간이 남아 있는 걸로 보아서 만약에 이 BNB 코인이 정말 이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와 준다라고 하면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그 알트 불장의 시작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들은 간단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의 사이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약간 포트폴리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관점으로 구성을 하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목표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라는 건 없습니다. 포트폴리오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정말 목표가 엄청난 수익을 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산을 그냥 우상향을 시키고 싶다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을 진짜 완전히 역전시키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시가총액이 큰 뭐 BTC부터 해가지고 BTC, 뭐 이더리움, 솔라나, BNB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이제 코인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되게 유명한 그런 코인들 있잖아요. 타오라던가 또 지금 중국발 유동성으로 인해서 뭐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올디 뭐 이런 코인 그리고 뭐 요즘에 밈코인 중에서 뭐 빌리 뭐 이런 코인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 낮은데 뭐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 코인들. 또 테마라 하면은 밈, 뭐 AI, RWA, 뭐 데핀, 플러스 뭐 이제 한국 코인, 김치 코인이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제 코인들이 폭발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담아두기도 하는데 로우캡 마켓 아래가 이제 좀 공간이 없어서 이쪽에 쓸게요. 뭐 이렇게 있는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저는 제가 바라보는 어떤 대부분의 좀 고수, 자산이 많고 고수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께서는 다 담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다 담는 경우들도 많고 다 조금씩 그냥 다 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자산을 굉장히 형성하고 싶고 크게 만들고 싶은 분들은 또 이런 부분에서 뭐 반 정도 가져가고 이런 부분에서 반 정도 가져가고 그런 이제 반반 전략을 취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는 저는 취향에 따라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우캡과 뭐 한국코인 이런 자금이 들어갈지 말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모르는 그런 자산에 100% 투자하는 거는 진짜 너무 위험하고 무모한 선택일 수도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번 시즌뿐만 아니라 21년도도 마찬가지고 뭐 17년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실 17년도와 21년도를 돌아봤을 때는요. 이런 로우캡 코인에 100%를 투자를 해도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코인들이 다 올라줬습니다. 다 올라줬고 진짜 많은 수익률을 안겨다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21년도 당시는 제가 모든 시황을 다 기억하기 때문에 말씀드려보면은 로우캡까지 자금이 흘러갈 때까지 정말 많은 인내심과 정말 많은 고통을 참아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많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싸워야만 했는데요. 왜냐면은 다른 코인들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알트코인들은 정말 너무 잘 올라가요. 뭐 예를 들면은 솔라나라던가 빌리라던가 타오라던가
지금 진짜 가격 잘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만 안 올라가니까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안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내려가는 거예요. 오히려 가격이 내려가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서 화가 막 나는 거죠. 왜냐면은 몇 년 동안 본인도 이 가상자산을 통해서 수익을 내고 돈을 벌고 싶었고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만 제자리 걸음을 떠나서 오히려 아래로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20년도, 21년도 당시에 50% 정도가 그런 로우캡에 있는 가상자산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이겨내야만 했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로우캡까지 가격이 흐르는 시장 타이밍을 만나가지고 다행히 저는 이제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 25년도 사이클도 똑같이 갈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똑같이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여전히 높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100%라는 건 없고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반이라기보다 저는 갈 확률이 더 높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 가긴 가되 저번만큼 크게 상승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저라는 투자자의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생각이 틀려서 지난 사이클처럼 완전 폭발적인 그런 수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로우캡 그리고 김치코인도 분명히 전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담아갔다가 정말 쪽으로 자금이 흐르지 않아서 정말 이거 오를 때까지만 기다리다가 이번 뭐 알트코인 불장이라던가 이번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끝나버린다라고 하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회, 정말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기회를 정말 크게 잡아서 삶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번 사이클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시즌이 됐으면 하거든요, 진심으로.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리밸런싱을 한 번은 지금 타이밍에서, 지금이 만약에 알트코인 상승 시즌 시작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리밸런싱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리밸런싱 하는 거는 늦지 않았다라고 전 생각해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로우캡까지 가격이 흐르기 전까지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은요. 자금이 이렇게 흐르기 전까지 가는 놈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나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나 더 올라간다고 싶은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계속 경험하다가 마침내 이 자금들이 아래로 흐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정말 좋다라고 알려진 그런 코인들을 사더라도 지금은 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격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니야 내 거 무조건 오를 거야 라고 막 로우킥만 붙잡고 있다가 다른 거 다 올라가는 거 계속 보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리밸런싱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로우킥 코인을 팔고 타는 순간 탄 그 코인은 떨어지기 시작하고 팔고 나간 그 코인은 오르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이클에서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큼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그 최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신 다음에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불장이 정말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전제하에 그러면은 뭐 한 달에서부터 뭐 세 달 이렇게 계속 정말 알트코인 상승을 맞이해서 뭐 내년 초까지도 계속 그런 불장을 통해서 수익이 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어떻게 가졌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려보면은 첫 번째로는 목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말자는 거예요. 목표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이번 사이클에서 나는 무조건 20억은 무조건 벌겠어. 20억이라는 그럼 이 숫자가 발목을 붙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억이 목표였는데 19억까지 갔어요. 19억. 근데 그러면은 이 19억에서 20억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노력을 하게 됩니다. 1억만 더 벌면 되니까. 근데 이 한 끗 때문에 정말 목표에 다 왔던 그 돈마저도
반도 못 지키는 경우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저 역시도 이런 비슷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정말 더 큰 돈을 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공유를 좀 드리고 싶고, 욕심을 좀 1번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욕심을 좀 많이 내려놓자,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 또 지금 현재가 사이클이 초입부가 아닙니다. 절대 초입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중상입니다. 중상.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마음가짐을 해보자면은, 지금은 공격적으로 마음을 먹을 때가 아니라 공격보다 수비적인 마음을 더 가지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수비에 집중해야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지션을 수비적으로 가져가자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점점 수비적으로 점점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은 사람의 어떤 뇌라는 게 진짜 간사해가지고 감사함이라는 걸 잊게 되고, 본인이 수익 내면은 본인이 전부 다 이제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가장 크게 수익 낸 시점이 그 자산이 그게 내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계속 경계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가 정말 쉽지가 않고 어려운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알트코인 중에서 정말 한 개의 코인도 오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조금 포트폴리오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한 번이라도 제기를 해보시고, 지금 잘 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뭐 조정을 받았을 때라던가 그럴 때 분할 매수를 어떤 식으로 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지, 이러한 고민들은 조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회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